저는 호주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한국에 나온 지 석 달 정도 되었습니다. 예. 저처럼 누군가에게 법을 소개받지 않고 지역 살리기 모임도 없는 해외에서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정법시대 문화재단이나 정법시대로 연락 주십시오. 이 우리나라 안에서든 세계에서든 정법을 공부하고 너무 좋아서 누가 어디 연락처가 안 되거든 정법시대 114에 돌리면 나옵니다. 우리 그 정도는 컸어요. 114에 해갖고 정법시대 딱 치면 딱 나옵니다. 물으면 나오니까 정법시대로 연락 주십시오. 주고 그리고 문화재단으로 재단 찾으면 문화재단에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글로 연락을 줘서 연결을 해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이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스승님을 못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못 찾아오는가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어떻게 해서 못 찾아오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이게 막 쫓아올 수 있어서 왔는데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정법을 듣다가 보니까 이 정법의 질이 너무 이렇다가 보니까 내 같은 사람 찾아가 뵙겠나 요라고 못 오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 찾아간다고 해서 받아나 주겠나 뭐 이러고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모여가 공부한다는 거는 아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정보가 없는 거예요. 이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쪽에 지금 이게 들어가면 홈페이지도 다 나와 있는데도 유튜브에 있는데도 그거 살펴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연락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올 사람은 오게끔 열려 있지만 나중에 와도 될 사람들은 그렇게 해갖고 요런 게 계산이 없어서 그런 거 안 찾아요. 그리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연락처를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내가 지금 공표하면서 114에 물으라 하니까 듣다가 이 소리 들으면 이제 114 들어가요. 법을 만나는 때는 그런 식으로의 우리가 잔재주로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 너무 끌어안다가 보면 딴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이 지금 정법시대의 우리 가족들이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더라. 나는 1인 조직인데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큰 줄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거 이런 걸 다 이렇게 환경을 내주죠. 뭐 이러니까 과거에는 조직 큰 데 가면은 스승이라 뭐 이렇게 좀 오야봉이 있으면 못 만나요. 10년을 수련해도 못 만나고 막 그래 놓으니까 이렇게 그런 것보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감히 못 들다드는 사람, 요런 사람도 많고, 그렇게 해서 연락을 못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2020년부터는 스승님이 이 사회에 등장하고 나갈 겁니다. 나갈 거니까 이제 스승님이 나간다라는 소리는 누구든지 스승님을 이제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라는 소리. 그리고 정법 가족이 이제 찾아올 수 있는 환경 또한 만들어 갈 것이고. 이게 스승님 혼자 있는데 너무 많이 오면 나도 절단이에요, 지금 이게. 뭔가 하나 모일 자리도 한 개도 못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큰 호텔은 다 다닌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를 나누다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의 구심체도 아직까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안 하다가 보니까 찾아올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오면은 그냥 골치 아픈 거예요. 외국에서 오면 스승님 믿고 와요.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한 달을 갈 건데
어떻게 가면 됩니까?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뭐 와갖고 어디 머물 데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이 머무는 걸 우리가 경비들에서 다 해줄 수도 없고, 너희들이 어떻게 와가지고 어떻게 경비 준다 해도 관리해 줄 수도 없고, 그래 놓으니까, 올 데가 없다고 오지 마라 하거든요, 지금. 해외에서 엄청나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오면 쉴 곳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도 하나도 없어. 그 우리가 연수원이라도 이렇게 마련되면, 거기에 와서 이렇게 쉬면서 또 스승님이 한 번씩 가면 또 이렇게 다스려주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아직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고, 많이 모이지 않도록 만들었던, 이래 눈을 다 가리놔버리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 나가면, 요번 겨울 동안 것 되면 우리 숫자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뭔가 좀 이제 확 변화가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럼 세상에 직접적으로 이제 책도 내주고, 내가 직접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 내가 사회가 질문하는 것도 직접, 미디어에서도 답하고 할 테니까, 인자부터 이렇게 하면, 인자는 뒤로 못 물러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의, 문제점도 좀 더 풀어나가면서, 미디어로 그냥 전부 다, 나가고, 이렇게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때까지는 이렇게 만행만 하고 숨어서 우리끼리 공부한 거죠. 인자는 내가 사회에 나올 테니까, 내가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요? 스승님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깨갱깽하고 저쪽에 다리 밑에 가면 내 아는 척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나 분명히 이야기 본문 속에 있어요. 스승님이 나와서 빛나거든. 이 사회 크게 빛나거든. 나는 스승님 가족입니다. 하라고 했어요. 그래, 스승님 이 사진을 내놓으면서 나는 스승님하고 사진 찍은 사람도 내놓으면 아주 인기 좋습니다. 그리고 스승님 모르게 자꾸 사진 찍는데 그것 좀 하지 말아요. 근데 어떻게 조금 이상할 때 툭 찍어놨어요. 이러면 스승님 이상한 꼴을 갖다가 어디 공개할 일도 아니고,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포토 갤러리, 영어가 또 좀 그러네. 포토 갤러리 들어가면 스승님 이제 사진을 찍어놓고 정법시대에서 이제 다 올려주라 그랬으니까 좋은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거를 다운받으면 이걸 원본이에요. 축소시키가 올린 게 아니니까 원본이기 때문에 질이 좋아요. 질이 좋으니까 이걸 마음껏 쓰고, 이런 것도 이렇게, 요거 집에도 하나 이렇게 액자 이렇게 갖고 책상 앞에 또 놓고, 인자는 어디에 영업하는 데는 좋은 사진 해갖고 광고 모델로 쓰세요. 이제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찍은 사진들을 올려줘서 전부 다 우리 정법 가족들이 나누게 할 테니까, 전화기에도 내가 스승님 뵙고 싶다. 그럼 전화에 다운시켜 여다 여세요. 여갖고 우리 스승님이라고 자랑도 하세요. 좋은 사진 좀요, 그렇게.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마음껏 이렇게 하고, 또 내가 잘 못하면 내 주위한테 해달라 그래갖고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스승님이 부끄럽지 않은 스승님으로 이 사회에 나갈 테니까, 이제 이 휴대폰에 이상한 그림 넣지 말고 스승님 사진 하나 이어놓으면 이것도 큰 힘이 돼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나눠 힘 만들어 갑시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네. 스승님께서는 묵언을 하면서 상대의 말을 깨끗이 흡수하면 내 안에 에너지가 쌓여서 지혜가 떠오른다고 가르쳐 주셔서 그대로 행해보니 스승님 가르침처럼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저는 상대와 대화를 하면서 내가 말을 쏟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생각이 떠오르며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는 것도 자주 경험을 합니다. 묵언을 통해서 지혜가 떠오르는 것과 말을 하면서 지혜가 떠오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누구하고 이야기를, 상대방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내 거는 놓고 듣는 게 맞아요. 그게 안 됐으면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상대 말을 들을 땐 상대 말을 들어야지. 내 생각을 하면서 상대 말을 들으면 상대 말을 지금 이게 내 거하고 섞어갖고 답이 안 나와요. 답은 말이죠. 자연 속에서 스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대 말을 잘 들으면 상대 말을 듣는 속에서 답이 형성이 돼요. 이제 형성이 되는데 어떻게 답을 지금 이게 찾아내냐. 지혜가 열린다라는 것이 이 지혜의 답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지혜의 답이 나오는 것이 내한테 갖추고 있는 질량과 앞에서 일어나는 이 환경과 이게 마주쳐서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요만한 지혜죠. 지혜 높낮이가 다 틀린다 이 말이죠. 그렇게 상대 말을 이게 내가 티 없이 듣고 있다면 이 상대가 말을 하면서 이게 다 나오는 데서 내한테 가진 영향으로 가지고 최상의 답이 나와요. 요것이 지금 나의 지혜거든요. 그치? 지혜를 척도를 재는 것도 다 틀린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오는 지혜는 다 다른 거다. 누구만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홍익 인간들은 누구나 지혜가 나올 수 있게끔 돼 있고 지혜를 쓸 수 있는데 내 거를 믹스하면 지혜의 답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훈련을 해야 되죠. 지금부터. 수련을 하듯이 내가 이때까지는 상대가 말을 하면은 내 거 지식을 갖다가 자꾸 떠올리가면서 믹서해 가면서 들은 거죠. 이러다가 보니까 지혜의 답이 안 나왔던 거죠. 이제는 상대 말을 들 땐 내 거는 지금 떠올리지 말고 상대 걸 잘 들어준. 요렇게만 하면은 지혜의 답은 스스로 나옵니다. 지혜는 어떻게 할 때 나오는 거지 내가 수행한다고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수행은 왜 하느냐 하면 내가 이 수행을 해서 질량을 끌어올리지는 거예요. 내가 아주 깨끗한 질량이 끌어올리주는 게 수행이고 끌어올리진 상태에서 어떤 환경을 접하는 걸 깨끗이 접하니까 그만한 지혜가 나오는 거죠. 지혜가 그겁니다. 근데 지혜는 뭐 수행을 하고 있으면 뭐 터졌다, 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알아맞추는다. 이건 지혜 아니에요. 알아맞추는 거는 신들린 거고. 신통한 거예요. 알아맞추는 건 신통한 거고. 알아맞추는 게 아니고, 네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너한테 필요한 답이, 내한테서 필요한 답이 나오는 건 지혜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했는데도 안다. 이거는 신통이에요. 저 사람이 말도 안 듣고 알아, 그냥. 그건 전밭이에요. 그건 신통한 사람이고. 신을 통해가지고, 신들이 하는 행동을, 이 귀신이 하는 행동을 내 몸을 빌어서 나온다, 이 말이죠. 이거는, 신기예요, 신기. 귀신기. 요런 거지. 그래서 지혜는 내한테서 나오는 힘이에요. 지혜는 내한테서 순수하게 나오는데 내 갖추어진 만큼에서 순수한 에너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누구냐 하면 이 내장하드를 겸비해 갖고 있는 지금 이 상태가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장하드예요. 영혼 자체가 내장하드야. 그러면 이게 육신 있죠. 이는 거푸집이고,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이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도구예요, 도구. 도구고, 이 하드는 영혼이란 말이죠. 영혼은 정보를 담는 영혼이에요. 영혼인데, 여기에서 제품이 만들어져 나올 때는 지금 여기 필요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그게 순수한 내 영혼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답을 찾을 때 순수하게 들어주니까 내 안에 내장 하드에서 장착돼 갖고 있는 최대한의 이걸 살려가지고 여기서 상대한테 맞는 답을 내준다. 이것이
지혜가 발휘된다. 지혜가 나왔다. 이렇게 지혜 에너지예요. 이게 사람마다 누구든지 지혜를 쓸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쓰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요거예요. 그래서 뭔가 용하게 알아맞추는 거는 신통. 신하고 결합돼 갖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거고, 그러면 신통과 지혜는 어떻게 표시가 나냐? 요거 좀 알면 좋겠죠. 신통은 알아는 마치되 뒤에 걸 못 푼다. 뒤에 걸 풀어갈 때 이상해집니다. 풀어가면 그냥 딱 알아맞혀갖고 이것만 믿고 갚으면 그만큼 써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알아맞히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풀어가려고 그러니까 신통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답만 나왔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따를 수가 없는 거로, 요렇게 되는, 앞으로 미래는 요렇게 되는 거죠. 멍청하게 답만 줬다고 덜렁이 해버리면 그 뒤에가 또 문제가 되죠. 요런 거고. 그럼 지혜로 답이 나왔으면 이 답을 딱 내주고 나면 왜 그렇게 나왔다는 걸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래 상대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루는데도 정확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요걸 실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지혜는 실력만큼 나오는 거지. 절대로 더 끌어당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건 지혜는 네 안에서 나오는 거지.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원리를 조금씩 이제부터는 알아놔야 돼. 이것이 영성 공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런 자체가 영성 공부예요. 너의 영적인 힘이 어떠냐, 이걸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발휘하느냐,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주된 영성 공부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성이라는 거를 잘못 이해를 하고 눈 감고 둘러 앉아보세요. 조금 있으면 뭐가 올 겁니다. 그럼 귀신이 오죠. 이걸 경험했다고 영성 공부했다 그래. 그러다가 큰일 나요. 귀신은 뇌를 받아주면 어떤 때는 안 갚으리는 수가 있어. 그러면 귀신한테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이 귀신영하고 내 자신영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류하는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한 불에 이 영적 체험한다 이래가지고 그래 영적 체험한다 했고, 난 이제 조금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게 그 잘 때도 또 뭐가 자꾸 나타나고 뭐가 가오도 자꾸 눌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시달려요. 이제부터 이게. 그러면 그쪽으로 또 한참 놀아야 돼. 몇 년 동안 이게. 그럼 네가 띠내삐릴 수 있냐 하면 그만한 힘이 없어. 안 돼. 이게 영적 이게 영성 수련 익하면서 영성 체험 익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한다라는 그 자체가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 실력이 없기 때문에 온 영혼들을 처단을 못 해요. 그래서 그 책임은 니한테 다 돌아가. 등신들이 했기 때문에 등신한테 책임이 다 떠맡겨진단 말이죠. 그래 놓고 나중에는 굉장히 힘들어지면, 조금 힘들어지는 거 조금 이렇게 해주니까 조금 좋아지니까 그만큼 너무 좋지요. 처음부터 안 이러면 더 좋지, 지랄아.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가 이때까지 움직이던 이런 것들도 바르게 잡아갈 때가 된 거죠. 그 지혜가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을 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말을 하는 와중에 지혜가 나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무군이라 하는 건 내가 조금 아까 이야기해갖고 상대 말을 잘 들어주는 게 무군이라 이름을 안 붙여도 무군이죠, 이게. 무군이고, 그 다음 내가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성생들 있죠, 성생들. 성생들 이렇게 칠판에 딱 서면 저 신들린 것처럼 해요. 이거 신기냐? 안 그러면 네 안에 끼 지금 여기서 연결돼 갖고 나오고 있느냐? 갖춰놓은 거에 대해서. 갖춰놓은 거에 대해서 연결돼 갖고 나오는 거는 이것도 지혜예요. 이것도 지혜인데, 만일에 여기에 신들이 딱 붙어 갖고 뭔가 이 활동을 하면서 막 나오는 거, 이거는 신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혜다 익하면서
너 말 잘하는 신이 와 있네. 요런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모르고는 나는 내가 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그 말문 대신이 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문신. 걸문신. 뭐 이런 식으로 신들이 전부 다 자기 특성을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오니까 제자들은 이제 제자한테 그런 이제 특이성을 가지고 오니까 그것 때문에 똑똑하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말문 대신이라 그래.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 있죠. 말은 잘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갖춘 만큼밖에 또 못해요. 그게 질량은 항상 갖추어 가야 됩니다. 예. 모든 사회 조직이나 인간 삶 속에는 1인자보다 2인자가 오래 끝까지 살아남는 원리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네. 종교, 신앙 조직이나 일반 사회 조직에서 보면 1인자는 선망의 대상인 동시에 시기 질투의 표적으로 결국 그 자리에서 뜻을 제대로 펼치기 전에 내려오게 되고 2인자는 아무런 저항 없이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살아남는 경우와 여러 집단에서도 튀고 앞장서기보다 무리 속에서 조용히 그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아 인정받고 할 일을 하는 경우 등 왜 그러한지 여기에도 어떤 자연의 법칙과 원리가 숨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묘한 걸 묻네요. 1인자는 1인자가 빨리 이렇게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든지 죽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갖고 소멸되는 이유는 질량이 모자라면서 그걸 욕심내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내 질량을 갖고 해야 되는데 아름아리를 가지고 나는 질량이 모자라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질량이 모자라면서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어떤 일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물자가 몰려오는 건 사람이 오면서 물자가 가져와서 있는 것이고 사람이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내 질량이 모자란다. 실력 부족이에요. 그러면 이 몰려온 사람들이 이제 2인자들도 있을 것이고, 3인자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이 잘 되는 이유는 1인자가 실력이 없이 그대로 내한테 넘겨주니까 나는 부담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2인자가 되려고 환장하죠, 전부 다. 내 실력 없는 사람들이 1인자 덕보려고 모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모자라면 그쪽으로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는 사상이 온전하지 않다든지 깊이가 없다든지 질량이 모자라다든지 또 내가 그만큼 갖춘 게 부족하다든지 네 영혼의 에너지 질량이 부족할 때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몰릴 때가 있었고 이 몰리는 이 이유가 뭔지를 몰리는 기운이 있고 이 몰렸을 때 그 어떤 일을 하는 기운이 있어야 돼. 그 2단계를 못 올라가면 이 사람은 추방됩니다. 2단계로 못 올라가서 안 좋은 방법으로 추방되는 거죠. 1단계 하는 데까지는 힘을 가지고 했는데 그 온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난 2단계를 못 가니까 나는 축출이 되고 이 힘은 그 사람들이 가져 놀아버리는 거죠. 그것도 바르게 아까 지금 질문할 때는 그 사람들이 뭔가를 잘 해낸다라고 하는데 그 잘 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잘 해낼 수 있는 법칙은 없습니다. 이 대장이 한 것을 못 했다면 새로운 대장이 와가지고 이 힘을 이루어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작은 힘으로 사람을 모았어요. 왜 성공을 못 하느냐면 이 모은 힘을 갖고 제일 대장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축출이 되는 거예요. 힘은 모질인데 계속 대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힘이 모질하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러면 큰 힘을 가진 분을 내가 모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2인자가 발복 못 해요. 2인자는 2인자일 뿐이에요. 1인자 역할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1인자가 될 수 있는 기운을 가진 사람이 있고 2인자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사람이 1인자로부터 시작을 해가 사람을 모았겠지. 사람 모으면 경제는 따라와요. 모든 힘이 따라온다. 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모인다라는 자체가 힘이에요. 그 속에는 오만 힘이 다 있어. 이걸 어떻게 잘 운용을 해갖고 전부 다 빛나게 만들면 한없는 힘이 되죠. 그런데 가지고 온 힘을 전부 다 끌어다가 전부 다 적어가 쓰려고 하니까 이것이 더 큰 힘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갖고 그 사람들이 빛나게 하면 이것이 한없이 불어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선천시대에 우리가 살아온 거죠. 후천시대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후천시대는 법이 없으면 사람이 모이지를 않는다. 술을 가지고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는 하는 사람이 있어도 선천시대에 술을 갖고 모을 때는 술 때문에 왔고 그래서 모였습니다. 집단이. 후천시대는 선천시대에 모인 사람들이 거기에서 법이 없다면 전부 다 해처합니다. 전부 다 와야 되고 해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법이 있는 곳으로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있은 것들은 우리가 그런 거를 경험한 것이고 앞으로 미래형은 그런 1인자, 2인자하고 그렇게 힘쓸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인자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경험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전부 다 모순이 일어났던 거죠. 법 없이는 사람 안 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